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일 오늘 화요일인데요. 현재 오후 3시 50분입니다. 장 마감했는데 오늘 마감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서 이 흐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녹화를 또 한편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독특한 점이 있죠. 반도체가 2등으로 밀려나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어,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코스피가 0.4%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 선물이 0.38% 올랐고, 코스닥 종합이 1.6%, 그리고 코스닥 150이 3.5% 올랐습니다. 좀 자세한 업종별로 무엇이 지수를 끌어올렸는가를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었죠.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눈에 띄게 올라온 게 뭔가요? 의약품이죠. 코스피 의약품 업종 4.5% 상승해서 4.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마이너스 0.2%, 금융업 1%, 뭐 화학 0.7%이 정도 올랐는데 운수장비는 더 빠지고, 근데 의약품이 4.5% 올랐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의약품 업종이 이끌었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게 좀 더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더합니다.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그 대형주가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요, 코스닥 소형주는 죽 썼어요. 코스닥 소형주는 0.2% 상승에 그쳤는데, 코스닥 대형주인 코스닥 150은 3.5% 상승했고요. 코스닥 150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 대형주가 제약바이오라 그랬죠. 그래서 제약업종 지수가 3.9%, 그리고 기타 서비스의 저기 뭐 바이로메드가 이름 바뀐 게 뭐였지? 바이로메드가 익숙해가지고 헬릭스미스하고 뭐 신라젠 이런 친구들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라 보시면 되는데, 이놈이 4.5%가 올랐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린 것도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 이런 독특한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요. 그 솔직히 좀 이런 얘기하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하고 제약바이오도 하나의 좀 시장 주도주로서의 성격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요 영상을 녹화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시장 지수보다 강하고 시가총액도 커서 지수를 끌어올릴 능력이 있는 놈들을 보통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분명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 주도주로서의 시가총액도 크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작년 초까지 좀 과열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1년 반이 넘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한 1년 반이 지나서야 드디어 오늘 시장을 다시 지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보셔야 될 건요. 다른 업종들은 이 지수를 끌어올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코스피에 자동차가 있고 화학이 있고, 뭐 코스닥에 뭐 게임주가 있고, 뭐 코스닥에 IT 부품주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지수나 업종 쪽을 살펴보시면은 시장 전체의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제약바이오가 좀 능력을 좀 발휘해 줬고, 더군다나 반도체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힘이 빠진 틈을 타서 지가 오늘 시장의 수급을 다 끌고 옴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해서 지가 이제 뭐 일종의 주도주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어쨌든 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오늘 제약바이오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는 게 뭐 가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가능성, 우리가 내일의 주가를 모르듯이 신약 개발 가능성은 심지어 제가 봤을 때 그걸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자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 적정 가치,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제약바이오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사볼까라는 시장 분위기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위험선호 사상만 조금 불이 붙어주면은 사실 제약바이오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언제든 폭등을 할 수 있는 좀 잠재력이 있는 어, 좀 투기의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종목은 못 그러고 있습니다. 맨날 맨날 뭐 실패를 거듭하고 사기나 쳐먹는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을 어떻게 그 중에 특정 회사를 탁 골라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뭐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 업종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한번 품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모르죠. 뭐 이렇게 올라놓고선 내일 되면 또 다시 4% 빠지면서 제자리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근데 1년 반가량 진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빠졌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뭐 빛을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버블이 생겨나려고 하면은 뭐 언제 버블이 생기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언제 버블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위험선호 사상이 조금만 좀 돈 벌자라는 쪽으로 좀 미중 무역 분쟁이 이런 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 사실상 반도체 다음으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밖에 없지 않나라는 어쨌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디플레이션이고 뭐고 이런 우려가 없잖아요, 그죠? 성장성에 대한 무한한 전망만 있을 뿐이지.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좀 시장에 독특했던 점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제약바이오의 폭등, 이거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4시 다 돼가네요. 오늘 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